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특례시군 지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청주와 단양 등 충북 포함 여부가 관심입니다. 충북 최대 규모의 진천 백곡 저수지가 각종 쓰레기와 불법 건축물로 몸살을 앓으면서 생태 환경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50년이 지난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청주시 시정명령에 대해 법원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행정기관의 책임이 인정돼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충북 뉴스입니다. 특례시 지정 기준을 수도권 대도시 위주에서 청주를 포함한 비수도권까지 완화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단양군 등 소멸 위기의 자치단체를 특례군으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초자치단체지만 광역시급 행재정적 권한을 갖게 되는 특례시. 시군 통합으로 기구와 조직이 비대해진 청주시는 특례시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기준으로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대로라면 지원 대상조차 되질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안이 불합리하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비수도권을 고려한 특례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50만 명 이상 도청 소재지나 90만 명 이상, 행정수요 100만 명 이상 도시를 기준으로 하자는 개정안부터 최근에는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0만 명 이상, 비수도권은 50만 명 이상을 기준으로 삼자는 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국회에서는 대국민 토론회가 열려 참석자들은 특례시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인구뿐만 아니라 경제적 요인, 행정적 수요 이런 분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국토 균형 발전 차원의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 단양군 등 소멸위기 지방 소도시를 특례군으로 지정해 균형 발전 시책을 추진하자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3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칭 특례군 법제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달 단양에서 첫 실무회의도 열었습니다. 낙후된 지역의 활력을 좀 찾고 국가의 이제 균형 발전을 이루는 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청회라든가 토론회 다양한 방식의 입법화를 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좀 진행. 국회 정상화가 변수지만 균형 발전이라는 공통 분모 위에 특례시, 특례군 지정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 충북에서 가장 큰 진천 백곡 저수지가 무단 방치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수년 전 철거됐어야 할 불법 건축물부터 각종 폐기물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현장 K 함영구 기자가 고발합니다. 저수지 수변을 따라 폐허로 변한 수상 구조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3년 전 불법 수상 스포츠 사업을 하던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그대로 버려둔 시설입니다. 인근에는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오리배와 자동차가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고 각종 스티로폼 등 폐기물과 생활 쓰레기까지 나뒹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여러 차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동네 주민들하고 이게 항의라고 그랬어요. 쉬라고. 역시 불법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저수지 건너편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출입 금지를 알리는 안내판과 철조망은 있으나마나 검은 차각막을 덮은 불법 건축물이 잇따라 발견됩니다. 불법 건축물 안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각종 가재 도구에 냉장고, 음식물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온 낚시꾼들이 몰래 며칠씩 머물며 사용한 흔적입니다. 움막 쪄놓고 낚시하고 막 그러시대요? 저기는 어디 분들이에요? 서울, 김포 그러신 데 계신 분들. 수년째 불법 시설물이 방치되거나 난립하고 있지만 단속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연한 불법인데도 소유주가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이거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단에 어떤 행정기관하고 같이 협의를 해갖고 그거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라진 환경보호의식과 각종 불법 행위, 금강상류 저수지의 생태 환경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함영구입니다. 충청북도는 국토부에서 승인받은 5송 화장품 산업단지를 추가해 올해 11곳에 산업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고시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화장품 산업단지는 2,462억 원을 투입해 청주시 오송읍 상정리 일원에 2023년까지 86만 4천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 산업단지 지정 계획에 포함된 곳은 남청주 현도산업단지와 부기산업단지, 서우창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등 11곳입니다. 청주시가 한 무허가 건축물의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을 어긴 건 맞지만 행정당국이 이를 오랫동안 적발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본 건데요. 어찌된 일인지 진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산속 낡은 작은 법당 건물. 3년 전 미등록 건물로 적발된 뒤 건물주가 청주시의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서 매년 강제 이행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건축법이 제정된 1962년 이전에 지었기 때문에 행정명령 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년 반 가까이 진행된 재판 결과 감정평가를 거쳐 확인한 건축 시기는 1966년,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불법 건축물인 건 맞지만 청주시가 내린 시정명령도 적절하진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50년이 지나도록 적발하지 못했다면 행정기관도 지금껏 방치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적법한 행정명령이라도 관리감독을 게을리해 불법 상태를 방치하다 뒤늦게 강제하는 건 공권력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범죄 처벌에도 공소시효가 있듯이 행정당국의 처분도 유효기간이 있어야 한다며 국가 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을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청주시는 항소를 포기하며 감독기관으로 제 역할을 못한 책임은 인정했지만 일일이 단속할 수 없는 행정력의 한계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무너질 위험이 있어도 청주시는 강제적인 행정지도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상당한 기간 동안 불법 건축물 상태를 적발하지 못하고 이를 방치한 경우에 이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권한 행사도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감독기관이 불법을 방치한 책임이 있다면 시정을 명령할 권한도 없다. 이례적인 판결에 의견도 분분한 가운데 문제의 건축물은 건축대장에 등재할 수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불법 건물도 아닌 애매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충주댐 피해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충주시와 물가 분쟁을 벌이고 있는 수자원공사에 적절한 보상을 촉구하는 10만 명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범대위는 오늘부터 주민과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범대위는 앞서 충주시가 지급하는 수돗물값에 상응하는 주민지원 사업비 지원 등 6개 요구사항을 수자원공사에 제시했지만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청주시가 구룡산 민간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촛불문화제를 열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째 구룡산을 지키자며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시민들을 이유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해가 지기도 전 335 공원에 모인 시민들. 가족 단위부터 친구 손을 잡고 나온 학생들까지. 손수 마련한 음식을 나누고 흥겨운 가락에 어깨춤이 절로 나는 구룡산 촛불문화제입니다. 벌써 5번째 열리며 주민들의 흥겨운 축제가 됐지만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터전인 구룡산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오늘이 2번째인데요. 미세먼지 심해서 아이들과 숨 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나왔습니다. 한 달째 시민들은 매주 같은 자리에서 민간 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뜻을 우리 시장님께 그리고 우리 같이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청주시는 민간 개발을 포기할 경우 난개발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개발 자체가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며 똑같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잘 들으셔서 구룡산이 좀 이렇게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때까지 일단 좀 꾸준하게 좀 지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존과 개발의 논리는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도심 속 화파 구룡산을 지켜내자는 촛불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충북대병원 암센터는 다음 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보다 높은 충북 지역의 대기 오염과 암 발생 사망 수준 간의 관련성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연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지역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전국과 수도권보다 높고 2017년 충북의 표준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도 전국 평균 94.5명보다 높은 102.8명에 이릅니다. 특히 위암과 대장암, 폐암으로 인한 사망도 전국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공공부문 공간혁신자문단은 청주 내덕동 옛 연초 제조창에 들어설 문화제조창 도서관에 대해 세대와 계층을 포용하는 도서관 콘텐츠와 복합 문화 공간이 동반 상승 효과를 내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자문단은 또 강내면 사인리에 들어설 흥덕구 신청사에 대해서는 공유 공간을 최대화해 민간과 공유하는 열린 공간, 변화하는 공공기관의 상징 사례를 만들라고 조언했습니다. 금강에서 다슬기를 잡다 실종됐던 50대 남성이 실종 신고 13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영동군 심천면 금강 낡은리 다리 주민에서 숨져 있는 59살 최모 씨를 발견했습니다. 대전에 사는 최 씨는 어젯밤 아내 황모 씨와 다슬기를 잡으러 왔다 혼자 상류로 간 뒤 실종됐습니다. 자동차 영업소 직원이 자동차 구매 대금 수억 원을 받은 뒤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청주의 한 자동차 영업소 직원 42살 A씨가 주변인들에게 차를 20%가량 할인해주겠다고 속여 개인 계좌로 돈을 받은 뒤 잠적했다는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